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어느덧 유튜브를 찍은 지 만 3년차, 그러니까 만 3년이 돼갔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어느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셨을까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한 주 한 주 흐름, 그러니까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매매 가격 동향, 많은 분들께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또 특히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정보를 정말 많이 취득하고 또 이제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영상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자, 어제 그 발표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보게 되면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그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갈지 그냥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그래서 어제죠.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몇몇 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보셨냐고. 그래서 저 못 봤다고, 지금 운전 중이라고. 자, 그래서 어제 밤늦게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발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기습 발표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화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화된 내용이 역시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국토부와 서울특별시가 주택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둘이 손잡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택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강화를 하겠다. 굉장히 강화가 굉장히 심도 있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주택공급 손잡은 오세훈, 노영욱, 재건축 시그널의 상대 영역은 불침범. 그러니까 뭔가 서로의 영역은 지켜주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 목차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부동산 흐름,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살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이 국토부 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그리고 이제 강화 방안을 좀 중점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자료 발표안을 보면 시장 동향, 그러니까 3080 플러스 대책 있죠? 이사대책 이후에 서울 주택시장이 가격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자, 매물은 증가가 되고 매수 심리 안정 등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지금 전월세 시장이라든가 매매 시장이 뭐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관측됐대요. 자, 그런데 왜 대책이 나왔을까? 불안하니까, 뭐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이유로 든 게 이제 초저금리,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도시 건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가격 불안이 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불안한 데이터가 막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관심이 큰, 그리고 또 주변 시세에 영향이 강력하게 미치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뭔가 강력하게 묻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규제 완화 기대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을 일반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나 정부에서 이거 발표한 거잖아요. 뭐 대출이나 세제나 금융과 관련돼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버텨야겠다. 그리고 6월 1일, 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일단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납부자가 정해졌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까지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매물이 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축소됐던 부분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6월 이후부터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주변 시세에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줄 수밖에 없는 재개발 재건축, 뭐 이거는 투자 상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와 이 국토부가 서로 줄 건 주고 이제 그 협력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 주택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다라고 보여주면 되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운동장이 완전 기울어졌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 서울로 집중되던 주택 수요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GTX 철도 노선을 조금 들어가는 지역들 있잖아요. 자, 그런 지역들이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주변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는데, 자, 경기도, 인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불장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과천이 20억이 넘어갔다. 또 이제 광교에 있는 뭐 호수가 보이는 아파트 가격이 뭐 최근 실거래가가 또 어마어마한 가격에 또 거래됐다라는 또 소식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 주요 지역, 지금 요 지역들이 핫플레이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지난 1년 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도에서도 뭐 과천이나 판교나 광명, 뭐 구리 이런 지역들 가게 되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뭐 걔네들만 있어요? 뭐 다른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키 맞추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통호재라든가 일자리 호재가 있는 지역들, 특히 6억 원 이하의 그런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제 그 저렴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아마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유튜브 만으로 이제 3년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을 예전 거로 한번 보시면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강조했던 뭐 시흥시라든가 안산 단원, 자, 안양 동안, 그리고 특히 의왕시나 군포, 인천을 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런 지역들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이제 가격 상승률, 자, 5월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는 당분간 죽지 않고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뭔가 상생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 이제 그 서울 보궐선거가 끝나게 되면 누가 시장이 되든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서울은 일단 공사판이 된다. 왜? 지금 공공으로도 하겠다, 민간으로도 하겠다. 그냥 정상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뭐 민간으로 하든 공공으로 하든 어찌됐든 이 재개발 많이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공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투기 수요,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를 사거나, 또 작년에 이제 빌라 패닉바잉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 이사 대책 이후에 뭐 다 현금 청산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그 냉각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이제 6대 재개발 완화 방침을 또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이 빌라를 또 알아보러 다니신 분들 굉장히 부쩍 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되면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크고요. 또 이제 그 거래라는 게 되겠죠. 거래가 되면 될수록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은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조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시와 이제 그 국토부에서는 일단 거래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재개발 재건축에 넣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이제 수급전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서울 내 공급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뭐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역대 최고 수준을 뭐 유지하고 있다. 뭐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하에 매수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 없잖아요.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 물건을 좀 빼고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실제로 공급되는 양은 굉장히 쪼그라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 것만 하더라도 이 지금 세대 분리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세대 수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인구는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겠지만, 그러니까 2035년까지는 세대수가 증가한다라는 그 연구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누구나 선호하는 이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신축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만 볼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을 좀 봐야 된다. 자,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했고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가계부채 증가세. 자, 가계부채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이 왜 빚을 낼까요?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일단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뭔가 이 물건을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니까 최대한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뭔가 투자처를 찾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규제 완화 논의 방향의 영향, 이 규제 완화 누가 시켰다고요? 일반 사람 여러분들이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거 진행한 거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그 정부에서 뭔가 지금 이 시장의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또는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뭔가 규제 완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뉴스 보도 내용이라든가 자료들을 보고 이거 규제 완화하니까 이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자, 그런 안 되겠다라는 그 심리 자체가 일단 뭔가를 사야겠다라는 방향성으로 또 생각의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가격 상승을 당연히 기대하는 그 심리 자체가 확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를 불안하게 만든 게 정책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정부의 정책 대응을 보게 되면 공급 많이 하겠대요. 그래서 세 차례 이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약 200만 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봐야 돼요. 실제로 이제 200만 호가 실제로 전부 다 공급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발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황 진단 및 대응 방향을 보게 되면 상황 진단 및 대응 방향을 보게 되면 진단,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향후 10년간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어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정말 공급 앞에 장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많이 된다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3080 플러스 대책 입법 지연, 지금 법이 지연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LH 투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 지자체 간의 이제 협업 의구심 등으로 공급 정책 정상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제일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하반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는 국토부와 서울시죠. 그래서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와 이 서울시가 지금 긴밀한 협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서울도심 내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투기 수요 관리와 함께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질서 있는 공급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포괄적인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 방안에 지금 실리게 된 거고요. 정책 협력 기본 방향을 보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함.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주택시장의 안정과 불안 재현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인식을 상호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 시장 불안 차단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과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불안이 재현되는 경우에 근본 양 기관에 합의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안전조치에 더하여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 상호 지원하기로 하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 정보 공유, 그 입법 상황 공조 등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 안정성과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든가 내부 지침 개정 등에 이제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정책 정보는 상호 간에 이제 공유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제 자료를 공유하겠다. 그래서 주택 시장 안정을 이제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도시, 교통, 교육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에 전반적으로 이제 공조하고 교류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한 시장이 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다라 보면 되는데요. 일단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뭐 압구정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뭐 저쪽 노원구나 이 도봉구에 있는 그 창동, 상계, 뭐 이런 아파트들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목동이라든가 여의도 이런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가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또 묶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주택 시장이
뭐 안정세로 진짜 가고 있다. 그리고 하향 안정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재개발과 재건축 지금 정비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시기, 자, 요거를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이 방안에 실렸는데, 지금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자, 거래가 이제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그러니까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접수를 한 경우에는, 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등을 양수한다는 조합원 지위 취득에 이제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물론 예외 상황도 있어요. 상속이라든가 해외로 뭐 이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10년, 그리고 이제 거주 5년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사업 시행 인가까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단계가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이 예외사항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더욱더 앞당기겠대요.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자, 통과 이후부터, 그리고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아주 초창기로 이제 앞당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지위 취득 제한을 하겠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별표를 쳤는데, 별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별표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일을 지정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 사유재산을 뭔가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이 상당 기간 제약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시킨다라는 부분에서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겠는데, 반대로 지금 뭐 오래된 이 아파트,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거 진행될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간에 내가 이 신축 아파트를 봤는데 부담이스럽다, 또는 대출 받는 게 부담스럽다, 또는 끌고 가지 못한다, 또는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상이 조금 어려워졌다, 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택을 처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사유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조합원 지위 이전과 관련해서 현행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은데, 이 개선사항으로 보게 되면 진짜 강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행 기준으로 보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뭐 관처 이후, 그 다음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자, 그때부터는 이제 현금 청산이 된다.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없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자, 개선사항을 보게 되면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요,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되는데, 그 기준일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고요. 차후에 형평성, 그러니까 어느 단지는 거래가 되고 어느 단지는 제약이 묶여버리고, 자, 이게 좀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고 탈도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지금 처리가 되게 되면 향후에 불만과 형평성에 있어서 사람들의 원성이 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뭔가 객관성을 띨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걸, 그냥 기준이라는 거를 다시금 만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좀 앞으로는 유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제 예외 사유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물꼬도 또 이제 터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가 될 경우, 자,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이 또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정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거래가 되게끔 또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안전진단 통과일.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일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전에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자, 부터 2년 이상 정비
정비계획 위반이 없는 경우, 자,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자, 세 번째 이제 추진위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조합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뭐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예외 사유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내용에 또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자, 장기 정체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져서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휘취득을 다시 제한할 필요성도 이제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하겠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울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잠실,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그 다음에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향후 조치 계획으로 보게 되면 그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해서 국회 협의를 즉시 그러니까 국회 협력을 얻어서 이제 즉시 추진하겠다. 근데 지금 그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야당이죠. 근데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당에서 또 이제 그 굉장히 이 그러니까 뭔가 추진하겠다 그러면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여당의 그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금 협치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비책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제 향후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획,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을 좀 취득하실 때에는 뭔가 유의하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주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 그래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 후보지 공모 선정 시에 감점 조치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이제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하고요. 그래서 실거래 자료 공동 검증을 통해서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가격 동향 등, 그래서 해당 자치구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커뮤니티 상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재개발 구역보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굴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될 것 같고 뭔가 막 이야기 예정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좀 이렇게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많이 화제가 되는 지역은 좀 피할 필요도 있다. 반대로 그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것도요, 뭐 감점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감점 조치를 그러니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것도 사실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 후보지 공모 선정 시까지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 완료. 그래서 9월 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 그래서 5.16 조치에 따른 그 후보지 공모 등 정비사업 추진 전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데 개정 전이라도 이제 밑줄 쫙 치면 개정 전이라도 시장 불안 확대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이제 추진해버리겠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예사항이고 모구 간에 그냥 얄짤없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때리겠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하여 추가 협의하겠다.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뭐 서울 집값 잡겠다라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특히 주요 지역 그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재건축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이거는 계속 그 안전진단 완화는 뭐 안정세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풀어주겠다, 뭐 고려하겠다, 협의하겠다. 이거는 뭐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가격은 상당히 크게 폭등을 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내용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인데요.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묶어둘 건지 또 지켜봐야겠죠. 뭐 지켜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정비사업 해제 구역 등에 대한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결과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RTMS 실거래 자료를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이제 공유를 하고, 자, 필요시는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도 추진하겠다. 그래서 특히 조합원주의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즉각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심공공 복합사업 구역 2종 일반 7층 규제 완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활성화 방안, 그래서 516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포함된 2종 7층 규제 완화 관련 사항을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민간으로 하려고 하는 서울시 방안을 이 그 공공으로 주도하는 그러니까 도심공공 복합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협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제 협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3080 사업 후보지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는 일단 제외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 플러스 대책 관련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 그래서 민간으로 가는 거, 공공으로 가는 거 벌써 갈라치기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뭔가 이게 그 대상지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으로 어디를 좀 후보지로 추천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겠다. 그리고 공공으로 진행할 것은 어디 이제 앞으로 하겠다. 그래서 뭔가 실무팀이 만나가지고 이런 지역은 좀 우리가 민간으로 하고 싶다. 여기는 우리가 공공으로 좀 추진하고 싶다. 그래서 요거 상호 협의 의견 조율이 이미 끝난 상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9월에 그 도정법을 이제 개정을 하고 난 이후 이제 공공이든 또는 민간이든 9월 이후부터 이 재개발 후보지가 법물처럼 좀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전에 일단 기준일이라는 걸 또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요구를 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그에 응하여야 하고, 자, 그 내용으로 인해서 또 제약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하여튼 뭐 장기전세 관련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생주택 공급,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 정보 제공, 공시가격 관련 협의 강화, 자,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향후 조치 계획은 뭐 바로바로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입법 개정도 이제 신속하게 이제 국회 통과를 위해서 공조를 하고, 서울시와 국토부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협의체 정례화를 통해서 매월 1회 이상 그 개최해서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이제 결과 공유하고, 공급 실적 검토 등 자, 협력 강화 방안을 후속 조치 취하겠다.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그리고 읽어보고 난 이후 생각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냥 딱 처음에 딱 사람한테, 어떤 분한테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딱 떠오른 게,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을 하겠구나. 자,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 있죠. 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도 굉장히 각광을 받겠구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이제 방안을 이제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또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신축 아파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완전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금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신축 아파트가 입주가 가능한데, 사람들이, 지금 뭐 9년, 8년, 뭐 보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9년,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하게 간다고 했을 때 한 10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뭔가 이렇게 크게 조합원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과연 많은 매기가 들어갈까? 그보다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한 그 풍선 효과로 이제 재건축이 될 만한, 그러니까
아직 30년 연한이 되지 않은 뭐 25년 차, 26년 차, 7년 차 쪽으로 또 일시적인 또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상당 기간 이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도 자, 일단 이주 명령이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유권으로든 거주를 하는 주택이잖아요. 거주를 하는 주택.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전월세 시장도 많이 불안하지만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가 이렇게 그 거래 제한하는 데 있어서 상당 기간 묶이게 되면 지금 서울시장 어땠죠? 자, 일단 거래 물건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족한 물건들이 더욱더 쪼그라들고 축소됨으로 인해서 시장에 가격적인 왜곡 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리모델링 아파트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로 갈 사람은 가고요.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요 25년차, 6년차, 7년차에 있는 아파트들. 자, 이런 아파트들로 사람들의 매기가 많이 들어가고, 자, 뭔가 이제 뭐 안전진단 얘기가 슬슬 나오거나 그런 시점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또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자, 뭔가 이런 식으로 뭐 시장에 뭔가 이 패턴들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너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거래 전매 제한을,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게끔 만들면 이거 재산권에 상당한 또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처분을 할 수 없는 주택, 물론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가격적인 상승 그런 메리트도 분명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거 상당한 부담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주택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뭐 하락도 할 수 있다. 또 재차 하락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상승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지난 50년 동안 보니까 우상향은 했어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은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건 굉장히 위압감이고 굉장히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축 아파트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쏠릴 거고, 리모델링 아파트도 이제 그 신축처럼 뭔가 깨끗한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돌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진짜 그 서울시에서 민간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일단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뭔가 이쪽에는 될만하다. 자, 그래서 모든 조건이 맞춰져 있다. 자, 그러면 일단 해제 지역이 아닌 노후도가 맞춰진 자, 그런 지역들, 그러면서 커뮤니티라든가 모든 전문가분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지역을 사람들이 오히려 선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좀 찾아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유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조금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예,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100% 확신이 있다 그러면 뭐 고민이 있겠습니까? 뭐 자기 능력껏 집어넣고 빼먹으면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모든 투자라는 거는 손실도 있고 또 이제 그에 상응하는 뭔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익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투자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지금 국토부라든가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뭔가 그런 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거래량을 줄여야 모든 정치적인 목적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거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못하게끔, 그 다음에 많은 제약이 들어가게끔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은 일단 뭐 모든 지표라든가 지금 상황이 현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뭔가 인위적으로 지금 꺾어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추가적으로 뭔가 기습적으로 나온 이 발표안들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 대책이 이번에 성공을 할지 먹힐지 또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2023년 뭐 3기 신도시라든가 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타 등등의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기타 등등의 공급 대책이 되기 전까지 뭔가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뭔가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고 있고, 또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에 더해서 더욱더 강력한 대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쯤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